데도 그냥 다니는 거는 제가 능력도 없는 거 같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도 예, 박 있죠? 박 누구죠? 나이 제일 많이 먹은 국회의원 박지원. 이 사람은 80이 넘었는데도 국회의원 하고 있고요. 70이 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요즘 뭐 하나 몰라. 북한하고 통일하려고 있는데 북한이 통일을 담장 쌓고 있는데 거기 북한 쳐다보고 무슨 통일을 참네. 이제는 통일은 물 건너갔잖아요. 통일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거예요. 북한대로 살고 우린 우리대로 사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정책이 자유민주주의 정책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서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쪽으로 가는 뉘앙스. 그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윤석열 대통령 때 전기요금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어요.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서민알기를 뭐 개떡같이 하냐, 전기요금을 뭐 올리냐,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의사 그냥 치료 대충 하고도 점쟁이처럼 치료하면서, 아니 의사가 청진기도 안 되는 의사 물어보고 어디 아프냐, 간호사한테 주사 한 방 놔주고 돈 벌어먹는 의사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의사 증언 좀 해주려고, 그게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의사 좀 늘려보겠다는데 쌩 난리를 치고. 근데 지금은 뭐야? 야,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올려야 되니까 공청회 열어서 설명해줘라. 야, 아니 전기요금 올리는 거를 설명해주래. 아니 지금 시대가 아니, 1인 독재입니까? 검찰총장도 공석, 경찰청장도 공석, 모든 장관들도 다 공석이야. 그냥 다 패스. 그냥 너네들은 허수아비야. 까불지 말어.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내 돈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를 하나요? 이민호님,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국민연금을 1989년도부터 벌었어요. 1989년. 국민연금이 언제 생겼어요? 1988년 7월 1일부터 생겼어.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생겼는데, 저는 1989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어요. 불티나 회사 다닐 때부터. 근데 지금 한 달도 걸르지 않고, 그동안 회사는 10번 회사를 옮겼어요. 10번. 불티나 다니다가 서울에 올라서 다른 회사를 바로바로, 또 그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 또 다른 회사.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첫 번째, 불티나 나이타 회사를 갖고 거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삼해인더스라는 회사를 다녔고, 삼해인더스 회사가 부도가 나고 소액 주주가 뺏어가고 주가 조작하는 바람에 회사를 소액 주주가 뺏어가서 RNN 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RNN 바이오라는 회사. 뭐 제가 인수했다는 건 아니고 이용호 회장이 인수해서 그 회사를 다녔어요. RNN 바이오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분당, 성남시 분당에서 이제 적대적 M&A 하려고, 거기서 어떤 걸 하려고 했냐면 쌍용화재 주식을 살려고 했어요. 쌍용화재 우회 상장하려고, 쌍용화재. 근데 결국에는 그걸 못하고, 그때 당시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경준. 그런 패거리들이 주가 조작해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도망갈 시점인데, 2000년, 2001년 그때. 결국엔 RNN 바이오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잘리고 거기서 잘렸어.
잘리고 이제 건설 회사로 갔죠. 건설 회사. 첫 번째 간 데가 라인원 개발. 이름도 지금 있을 거예요. 라인원 개발. 그 저기 수락산 터널 있죠.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수락산 터널 현장 뚫는데 금우건설이 이제 원청 사고 그 하청이었어요. 거기에 3개월도 못하고 잘렸어. 터널 속에 일하는 건데 3개월도 못하고 잘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 또 들어갔고 또 아 그래요? 그 국민연금을 왜 환율 방어하는 데 쓰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 돈 쓰듯이 국가에서 1,000조 된다고 해서 야, 그 돈 좀 써 하는 순간 대통령이 쓰라고 했다가 잘못되면 그 돈이 대통령 돈입니까? 그게 너무 조금 우리나라가 전체주의를 가기 위해서 이런 기금 같은 것을 국가에서 완전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국민연금은 뭐 수익이 200조가 났다고 뭐 쌩 난리치더만 갑자기 스와핑을 한다? 내 국민연금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걱정입니다 걱정. 그것도 64살에 준다는데 64살에 준대요. 걱정이에요 걱정. 혓바닥이 말을 많이 하면 혓바닥이 막 이빨을 물어요. 이빨이 혓바닥을 물어. 이빨이 임플란트 하고 적응이 잘 안 돼.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적응.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치과 가서 이빨이 흔들려서 치과를 갔는데 야, 돈을 받네. 돈을 18,000원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카드로 18,000원 긁지만 병원은 얼마겠어요? 내가 한 20, 30% 될 거 아니에요? 30%. 그럼 70%면 이빨을 지들이 고정을 못 시켜줘 놓고 그거 원복했는데 18,000원 달라. 이게 내가 한 소리 하려고 하다가 그냥 왔는데 5만원 받을 거 아니에요. 5만원. 저들이 잘못 조여놓고 병원장이 잘못 만들어 놓고 그걸 손보고 또 돈 받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 가짜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가짜 가짜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가짜 맞아요. 진짜 가짜. 아니 저는 그 민주당에서 해외 순방한 거에 대해서 자제하라. 괜히 해외 순방 잘했다고 쌩 까봐야 점점 쪽팔린다. 그래서 해외 순방에 관련된 거는 뭐 귀빈 접대할 때 그 의장돼 있는 그 모습만 싹 보여주고 나머지는 개털이야.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 영어를. 그러니까 쪽팔리긴 쪽팔린 거예요. 영어 말도 못하는 것 같아. 적어줘도 못 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는 내란 세력 적폐 청산 친이 쿠데타 그런 얘기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떴더라고요. 민주당에서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건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그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 야, 영어 정말 잘한대. 근데 잘하는 걸 봤나? 잘한다.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술 먹고 엎혀갔다는 둥, 술주정뱅이 되는 둥, 술을 뭐 아주 술 고래라는 둥, 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 술 먹는 걸 봤나? 이재명 대통령이 영어로 말하는 걸 봤나? 보지도 않고 다들 영어를 잘한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 등치에 소주만 한 4-5병 뭐 바로 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상렬 아시잖아요? 지상렬. 연예인들 중에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뭐 탑 클래스 밤새도록 술 먹는다잖아요. 그래도 까딱 없는 사람 많아요. 그게 술 주정뱅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술은 주량이 있잖아요. 주량. 근데 대통령이 술 좀 먹으면 술주정뱅이라고. 응? 현직 대통령이 영어 번역 책도 만들었다니까. 야, 역시 영어 잘. 저는 그거 봤어요. 뭐 유튜브 방송에 어느 여자 분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누군지. 안경 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야, 말 영어 저렇게 잘하네. 저 외국 사람들한테 저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정말 말 잘하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손짓발짓하는 거 몇 번 봤어요. 저도. 영어를 잘하는 거래 이게. 근데 그분이 옛날에 백선엽 장군 아시죠? 백선엽 장군. 그 백선엽 장군이 뭐 친일파다 그러면서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되는데, 아니 저 장군은 우리 동포 북한 동포를 저렇게 많이 쏴 죽인 사람 나쁜 사람 아니냐, 왜 북한 우리 동포를 쏴 죽이냐 그러면서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뭐 미친 막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렇게 결국에는 그 방송을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여자가 또 국회에 또 나왔네. 국회에 나와서 어느 뭐 쌍방울 관계인가 뭐 거기에 조력자로 변호인이 와가지고 대변도 하더라고요. 나는 변호사입니다. 내가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봤어요. 빨간 옷 입은 사람.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어. 요즘도 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눈에 맞는 방향이고, 또 저는 제 눈에 맞는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할 때, 아니 우리가 브라질하고 축구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대한민국 사람은 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잖아. 근데 이긴다고 했는데 뭐 다 이기나요? 5대 0으로 지죠. 그래도 우린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따로 없잖아요. 옳고 그름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지 1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1심 선고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으면 그냥 계속 감옥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끔 하는 이제 취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설사 무기징역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 판결 받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해야지, 왜 지금부터 사람도 하나 죽이지도 않았고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단지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하나로 구속 상태로 계속 감금시켜 놓냐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 10년 전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금 들먹거려서 구속시켜서 재판을 시키는 것은 인민재판이 아니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근데
왜 불구속 수사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불구속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또 이런 어떤 형사,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3년 전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겁니까? 그 옛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끝까지 초를 치려고 하는 모습. 사법부가 꼬리를 내렸죠. 조이대 꼬리 내렸죠. 왜? 아니 이재명이 일로 와 그러면 오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고 지금 그 밑에서 딸랑이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을 덜덜덜덜 떨면서 파기환송할 때만 해도 야 멋쟁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아유 조이대 일로 와봐 그러면 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삼부 요인 어디 회의하거나 무슨 기념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삼부 요인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 조이대 어유 조이대 왔어. 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오늘 장동혁 대표가 과거 윤석열을 버리면 다시 과거에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다. 그거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세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을 사과한다고 읍소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움할 때도 잘못됐다고 하면 봐줍니까? 반은 죽여버리는 게 싸움의 세계예요. 절대 싸우다 죽어야지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거를 나이 좀 먹고 많이 깨우친 건데 깡패들이 힘없는 사람 데려다가 막 폭행하고 할 때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한 번만 봐줄 것 같아요? 엄청 두들겨 맞고 돈 다 뺏겨.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왕초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실제 실화입니다. 깡패 두 번째 그놈이 저한테 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폭력을 쓰려고 하길래 제가 맞짱을 딱 떴습니다. 덤벼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때려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주먹으로 그 친구 얼굴을 때렸습니다. 팍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절대 덤비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나를 폭력을 쓰려고 하면 그 호신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도 호신술을 많이 배우는데 어차피 상대가 나를 제압하려고 하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거의. 그럴 거 어떻게 해요? 급소를 선점하는 겁니다. 급소를 선점해서 사타구니를 발로 한번 딱 차면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못해요. 그때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령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한테 표 한 번 주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고 해야 됩니다. 그냥 고. 왜?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나서 갈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왜?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아니 뭐 살인자가 나 이제 살인 안 할게요. 앞으로는 안 할게요. 그러면 살인 안 하는 겁니까? 음주운전 한 사람이 아유 나 이제는 음주운전 안 할게요. 그러면 그냥 없었던 걸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 친 사람이 이제는 앞으로 거짓말 안 칠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 안 칩니까? 칩니다. 예, 그게 세상사 이치 아니에요? 조두순을 왜 이렇게 가다 놓고 있습니까? 예? 그게 과거 전력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덟 분에서 6분이 왔다 갔다 5분으로 떨어졌네. 이제 5분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매일 하는 게 또 시간이 좀 그러네. 어떨 때는 많이 오는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면 좀 그렇죠. 이빨이 자꾸 무네. 또 올 겁니다. 이제 우리 꽃별이님도 아마 올 거고, 꽃별이님도 올 거고. 저는 제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그냥 불구속으로 재판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단순한 겁니다. 논리가 단순한 논리고, 또 정년퇴직도 65세까지 좀 늦춰주고 좀 신나게 대한민국 좀 으쌰으쌰 하면서, 좀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그냥 그거 구분 짓지 말고 그냥 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란, 청산, 내란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옛날에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한 얘기. 대한민국에서 좌파, 빨갱이, 간첩, 쟤들이 어디서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대한민국을 버리고 빨갱이, 간첩, 좌파, 에휴,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 대한민국이 아직 좌파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근데 북한을 고향에 둔 사람들이 다 좌파는 아니잖아요. 좌파는. 근데 홍정호는 부모님이 북한 사람이래. 북한 사람. 뭐 아버지가 뭐 해병 해병대장인가 뭐, 그다음에 엄마는 간호장교에서 뭐 엘리트라고 하는데, 본인은 조금 삐딱선을 탔는지 엘리트 코스로는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정원의 차장, 해외 담당 차장까지 했으니까 뭐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쇼츠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쇼츠. 첫 번째 누구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데 국회에서 동의해 준 사람이에요. 동의. 200명이 포함된. 근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니었잖아. 사실 아주 나쁜 사람이지. 안철수도 나쁜 사람이고, 조경태도 나쁜 사람이고, 김상욱이도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10명 이상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찬성한 사람들. 근데 탄핵하는 것까지도 좋아. 그러면 탄핵한 후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리라는 거는 생각 다 안 했을 거야 아마. 그 민주당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아버지만 되면 나머지 권력은 다 자기네들 건데. 뭐야 이게. 가평,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펜션 빌라, 홍보 문자가 떴네. 한동훈은 그래서 나쁜 사람. 그래도 뭐 정치인이니까 뭐 요즘 유튜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지시하지 않았으면, 200명만 정족수가 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라는 소리 다 잠재웠을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뭐 탄핵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신청한다고는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12월 5일 날, 3일 날 계엄령 선포해서 4, 5, 6, 3일 만에 바로 그냥 경질당했잖아요. 경질당한 이유가 뭔가 저도 궁금했어. 도대체 왜 경질당했나 봤더니 그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야당 대표한테 다 하면 이건 정치적 중립이 아니지 않냐. 여당과 야당은 엄연하게 정책 노선이 틀리잖아요. 아니 뭐 여당 야당 다 알려줄 것 같으면 뭐 그냥 한 당 하면 되지. 그래서 여인형도 이상해요. 그쵸. 여인형은 내가 재판장님 말 듣겠습니까? 피고인 말을 듣겠습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저도 그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하는 거 봤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깡패입니다. 내가 뭐 깡패 형님이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깡패도 아니고. 그래서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경질당했잖아요. 경질. 5일날. 그리고 나서 이제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견에 배척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14명이네, 16명이네, 그걸 명단이 있다, 뭐, 그걸 이제 공개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한테, 야, 14명을 직접, 체포해!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홍장원, 너는, 싹 잡아들여. 너 대북, 빨갱이 잡는 전문가잖아. 빨갱이 잡아들여. 근데, 그리고 빨갱이가 한동훈이었나요? 한동훈은 또 사상이 의심스러워. 정말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좌파인 사람인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수만 죽이고 월급만 받고 살았는지. 근데 이제 저는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그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쭉 봤어요. 저도 쭉 봤는데 여인영 이 사람은 첫째, 계엄령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치밀하게 계획 짰다, 그거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계엄을 치밀하게 군대가 동원돼 갖고 계획을 짰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비상계엄이 아니에요. 계엄은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엄도 안 했다. 몰랐다. 그 얘기로 일관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악의적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고 내란 혐의가 없어져야 그냥 계엄령에 대한 내용만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냐, 계엄령을 사전에 준비했냐, 사전에 모의를 했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서 감금시켜서 조사를 시키려고 했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군인들은 자기네들 기본 틀이 있잖아요. 뭐 체포하면 뭐하고 어디 지하에 감금하는, 그게 과거부터 계속 있는 시설이잖아요. 이루리님 이루리님 맞네요. 반갑습니다. 이루리님은 기다렸어요. 멸공입니다. 멸공. 이루리님이 오니까 바로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참참님이 이루리님이 올 것이다 했는데 정말 왔네. 그래서 한동훈은 사상이 의심스럽다.
한지아가 한광옥이 작은 아버지래잖아요. 한광옥이 어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야. 한지아가 한동훈하고 먼 친척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좌파에 물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아버님은 UFC 보나요? 아유, 보죠. UFC 봅니다. 전 UFC 봐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없애고 이제 끝나가니까 또 뭐 특검 내란 아직도 해요. 예. 혜성님, 전 UFC를 좋아합니다. UFC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의 UFC에 그래도 정찬성이만한 사람 없죠. 네. 정찬성만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 그 뭐 깡패 출신들 뭐 문신세 갖고 가우 잡고 나서 한 방 맞고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 못 가죠. 근데 정찬성 이 양반은 훈련도 많이 했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혜성님은 UFC를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찬성 정도 돼야 UFC 하는데 나머지는 진짜 마구잡이 깡패 아니야. 깡패들 사실 조폭 싸움이지 뭐. 근데 정말 UFC 정말 보면 비슷할 것 같아 물어봤다. 저는 UFC를 굉장히 자주 보고요. 라이브 일요일날 아침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은퇴한 친구 있잖아요. 누구죠? 뭔가 저기 그 정찬성이하고 한번 싸웠죠? 정찬성이하고 싸웠나? 누구하고 했던 그 플레이급. 그래서 이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키는데 지분이 한 20% 되겠지. 20%. 그 다음에 홍장원도 한 20% 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곽종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곽종군. 뭐 그 사람이 말을 이렇게 어떻게 했다를 떠나서 공익제보 얘기 나왔잖아요. 공익제보. 별 3개 달고 대통령 지시받은 사람이 거기서 공익제보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만 살겠다고 공익제보 해준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고석현 모르는데? 고석현? UFC 고석현. UFC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고석현 맞나요? UFC에 고석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혜성님, UFC에 고석현 선수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특이한 사항은 어떤 퍼포먼스가 좀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정찬성이나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친구 하나 있는데, 그니까 별 3개 달고 공익제보자라는 말은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다 끼리끼리 노는, 홍장원과 김병기가 끼리끼리 노는. 김병기도 보니까 국정원 소속이더라고요. 김병기 아들이 홍장원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고, 곽종근이는 김병주 국회의원 선후배 상하관계. 그러니까 그 루트를 타고, 너 민주당에 내가 공천 하나 줄 테니까 공익제보 해주고 할 테니까 와. 근데 중요한 거는
온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공천권도 안 준다. 몸을 바쳐야 공천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몸을 바쳐야. 네? 몸을 바치지 않으면 누가 공천권 주겠어요?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이렇게 쉽나? 그래서 홍장원이라는 사람도 추후에 쭉 지켜보아야 할 사람이고, 곽종군이라는 사람도 한번 지켜봐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아니 국무회의를 정확하게 했다. 대통령이 주관해서 했다는데 뭐 전부 다 이게 뭐 차담회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이거 뭐 차담회 하러 왔나? 우리가 뭐 이 밤늦게 차담회 하는 것처럼 느꼈다. 뭐 이게 국무회의 같지 않았다. 뭐 근데 CCTV에 좌우 한 5-6명씩 쫙 앉아가지고 열 몇 명이 앉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센터에 앉아서 회의하더만. 근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랬어요? 차담회 하는 것 같다. 뭐 급조돼서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대통령 혼자 완전히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냐.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근데 했잖아요. 그 CCTV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위증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인제 와서 그러면 뭐예요? 인제 와서 제가 헌재에 나가서는 위증을 했습니다. 탄핵 다 하고 나서. 그건 아니잖아. 그죠? CCTV 그 국무회의하는 모습이 나왔어야죠. 그러면 계엄령 정당하게 했네. 그럼 끝이요. 아니 계엄령은 법에 있고 국무회의 거쳤고 그리고 국회에서 150명이 넘게 해서 해제 의결을 했고 또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를 국무회의 열어서 했고 정당하게 절차대로 했잖아요. 법은 절차대로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잖아요. 이미 뭐 사람도 안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모든 근거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두의 등을 탁탁 치면서 수고했다. 자네 만장일치 시켜줘서 수고했다. 거기에 김영식, 김명두, 뭐 정영식이죠. 정영식, 김영두, 뭐 이미잔가 뭐 이름도 다 까먹었네. 그 사람들 만장일치로 탄핵을 시켰잖아요. 뭐 국무회의도 하지 않은 저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모의해가지고 그냥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렇게 뭐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계엄령이 내란으로 뒤집혀서 탄핵이 되고 뭐 안철수는 또 오늘도 뭐 탄핵 때문에 계엄령 선포 때문에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아이고 안철수 안철수 연구소에 돈만 없으면 뭐 그런 소리 하겠어요. 배가 불러서 하는 얘기. 배가 불러서 하는 얘기. 그래요? 오늘은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1시간만. 1시간만 하고 또 내일은 내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 판사 중에 이진관 판사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진관 판사. 이진관 판사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이진관 판사는 또
권력에 눈이 맞아서 권력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이하상 변호사를 다음번에도 하면 감치합니다 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저는. 왜? 그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대들은 것도 아니고 항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변호사고 거기서 질문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변호사가 증인의 변호사인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질문도 하시지 말고 지금 방청권이 없으니 퇴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불법스럽게 오면 다음번에는 감치하겠습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 근데 거기서 말 한마디 하면 감치합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이 뭐 파렴치범입니까? 그것도 15일씩이나 감치를 한다고 판결을 했더라고요. 말하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내가 당신 감옥에 집어넣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직권남용인 것 같아. 아니, 판사가 다음번에 기회를 줘야지 말하는 순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손 들어야 하는데 손 안 들으면 총으로 쏴 죽이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우리 군대 다녀왔잖아요. 우리 참참님. 손 들어!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했는데 암구어 딱 됐는데 암구어를 안 냈어. 그럼 총빵 쏩니까? 빨리 쏴요? 안 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처음 듣는 얘기. 한동훈 마누라가 좌파로. 근데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국민의힘 소속의 차라리 민주당.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요. 한동훈은. 예. 박정수님 반갑습니다. 저 인간들은 우리 윤 대통령이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정치보복 죄명이는 세상에서 사라져 죄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 정말 아니, 오죽 싫으면 차라리 정청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차라리 김어준이도 뭐 그런가 보다 해. 모든 사람 그냥 한때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형수한테 욕한 거를 사람들도 그래. 그 욕을 한 것을 다 욕한 게 아니래. 그게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뭐 빙의가 됐나?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욕을 했잖아요. 욕을 했는데 그 욕이 자기의 진심이 아니라는 표현인 거지, 그죠? 진심이 아니고 그 욕은 우리 형이 한 거다. 너한테 한번 하면 기분이 좋겠냐 하면서 그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이가 대통령 선거할 때 여자의 음부에 젓가락을 꽂는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난리를 쳤잖아요. 그건 국어사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형수한테 한 얘기가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자꾸. 난 참. 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 입으로 해놓고 자기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머리에서 나온 게 그럼 빙의요? 빙의 뭐 형의 이름 따서 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우리 형이 어머니한테 참 쌍욕을 합디다. 에? 그런 형님하고 사는 당신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욕하는 거 보면, 야, 뭐 그 연예인 뭐 김모 그 여자 연예인 말죽거리인가 그 나오는 그 영화 나왔던 그 분 얘기가 정말 정말 무서운 욕에 대해서는 달인 아닌가. 네, 맞아요. 아,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나 자기의 본심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형수한테 그렇게 욕한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욕할 수도 있다 이거야. 난 욕은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격해지면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욕이 자기가 생각한 욕도 아니고 자기가 한 욕도 아니다. 그럼 누가 욕한 거야? 그런 행위들이 싫은 거야, 그냥. 오늘 벌써 1시간 됐습니다. 1시간. 오늘 월요일이니까 1시간만 딱 하고. 박정수님, 그 원희룡 마누라가 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원희룡 마누라가.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더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뉴스도 보고 싶지 않은데 내일 모레, 내일은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내일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잖아요. 180명? 179표인가? 그래서 통과가 됐고 내일 적부식 심사인가? 저도 소시오패스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더 맞지 않나.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 그러면 계속 그걸 눈덩이처럼 키워가지고 누군가가 오는 거를 다 방어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이코패스는 좀 또라이 기질이 있고 폭력적이가 있는데 약간 소시오 쪽으로 더 가 있지 않나. 왜? 사이코패스로 가면 그 범죄자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소시오패스로 가면 자기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한다 이거. 기가 막히게. 이제 잘렸다는 이유로 그랬다는 이유보다 그런 게 이제 겹쳐 있지 않냐는 얘기죠. 왜냐면 40년을 국정원에서 근무했다는데 하루아침에 그것도 계엄령 선포한 다음날 경질이 됐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그렇다고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질당했는데 그래도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대통령 이롭게 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반대인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하필이면 홍장훈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냐 이거지. 예. 6개 장모님 지나가던 20대인데 나는 싫지만 진짜 뭐 더 싫어. 맞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5년 동안은 저는 5년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지만 국민은 절대 바라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편, 나를 따르는 사람만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빨리 레임덕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레임덕이라도 빨리 와서 정청래하고 장동혁하고 붙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뭐 1년 돼가죠. 이제 1년. 메이웨더하고 타이슨하고 뭐 UFC 하나요? UFC? 타이슨이 지죠. 타이슨이 져요. 저는 메이웨더가 이긴다고 봅니다. 이유는 타이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주먹, 그 핵주먹, 복싱으로 붙어요? 복싱룰로, 복싱룰로. 근데 타이슨의 이제 그 장점은 한 방이잖아요. 한 방. 한 방인데 이 메이웨더는 그래도 노련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슨이 승산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럼 한 방 제대로 맞으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약이 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방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열립니다. 항상 참여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웨더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동안 윤석열 혼자 계엄한 걸로 난리 쳐놔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했다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5.16 박정희가 계엄령 선포할 때와 전두환이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일을 이미 다 저지르고 난 후에 국무회의를 거쳤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국무회의를 거쳐서 언론에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통보한 후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법대로 했다는 얘기죠. 법대로 계엄 사무를. 근데 그 계엄 사무를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때만 생각하고 지금 판사도 이진관이도 뭐 옛날 계엄 광주 사태만 생각하고 지금 계엄령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경찰청장 대리가 하는 말, 어떠한 불의가 있어도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는